경제가 안 좋다는 뉴스는 계속 나오는데 주식시장은 왜 갑자기 축포를 터뜨렸을까요? 이번 주는 정말 이상한 한 주였습니다. 나쁜 소식과 치솟는 주가 사이에 이 기묘한 불일치. 도대체 그 한가운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이 이번 주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왜 시장은 경제에 안 좋은 소식을 듣고 오히려 환호하는 걸까요? 이 모순처럼 보이는 상황을 이해하는 게 이번 주 시장을 읽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정말 극명하게 갈립니다. 왼쪽을 보면요. 소매 판매는 둔화되고 일자리는 줄고 소비자 신뢰 지수는 뚝 떨어지고 있어요. 전부 나쁜 소식이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다우존스, S&P 500 지수는 쭉쭉 오르고 기술주들은 신나게 랠리를 펼쳤습니다. 이건 뭐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상이 동시에 펼쳐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이상한 현상의 첫 번째 실마리는 바로 미국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연준의 생각에 큰 변화가 감지됐다는 신호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아, 경제가 이렇게 나쁘면 연준이 결국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금리 인하는 주식시장에겐 그야말로 파티타임이 시작된다는 신호니까요. 그리고 바로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연준 내에서도 대표적인 매파, 그러니까 강경파로 꼽히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갑자기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던진 겁니다. 시장은 이 한마디에 그야말로 즉각적으로 반응했죠. 근데 이게 월러 이사 혼자만의 생각도 아니었어요. 존 윌리엄스, 메리 데일리 같은 다른 영향력 있는 연준 위원들도 줄줄이 비슷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제 연준 내부에 금리 인하에 대한 공감대가 슬슬 만들어지고 있구나 하는 게 명확해진 거죠. 그렇다면 이 발언들이 시장의 기대를 얼마나 바꿔놨을까요? 바로 이 숫자입니다. 82.7%. 시장이 보는 12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여기까지 치솟아버린 거예요. 이 차트를 보시면 변화가 얼마나 드라마틱했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30% 정도였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순식간에 80%를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시장의 생각이 완전히 180도 뒤바뀌어 버린 거죠. 자, 이게 바로 우리 이야기의 제1막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제2막으로 넘어가 보죠. 어쩌면 이번 주에 벌어진 가장 큰 사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AI 하드웨어의 절대 강자에게 정면으로 도전장이 날아온 사건입니다. 모든 건 이 한 줄짜리 뉴스에서 시작됐습니다. AI 시장의 큰 손 중 하나인 메타가 그동안 거의 독점적으로 써오던 엔비디아 칩 대신 구글의 칩을 대량으로 살 수도 있다는 소식이었죠. 이건 그냥 부품 공급처를 바꾼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장의 판 자체를 뒤흔드는 그야말로 지각 변동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어요. 여기서 잠깐 TPU가 뭔지 짚고 넘어갈게요. 텐서 처리 장치, 그러니까 구글이 자기네 AI 모델을 위해서 특별히 설계한 맞춤형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자기들만 썼는데 이제 엔비디아 GPU의 아주 강력한 경쟁자로 시장에 본격적으로 등판한 거죠. 이 소식이 터지자마자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승자와 패자가 명확하게 갈리죠.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그리고 칩 경쟁으로 이득을 볼 거라 기대된 메타의 주가는 급등했고요. 반면에 독점적인 지위에 금이 가기 시작한 엔비디아의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이 충격의 규모는 정말 엄청났습니다. 단 하루 만에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에서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무려 400조 원이 넘는 돈이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시장이 이 뉴스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물론 엔비디아도 가만히 맞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성명을 내고 우리 GPU 기술력이 구글 칩보다 한 세대는 앞서 있다면서 시장의 우려를 잠재우려고 반격에 나섰죠. 자, 그런데 미국의 이 거대한 기술 전쟁은요, 태평양 건너 한국 시장에도 즉각적이고 아주 현실적인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이 슬라이드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한국의 두 반도체 거인의 운명이 완전히 엇갈려 버렸어요. 구글의 TPU의 메모리를 공급하는 삼성전자는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주가가 올랐지만 엔비디아 생태계에 깊숙이 엮여 있는 SK 하이닉스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근데 충격이 반도체 주식에만 머문 게 아니에요. 이런 거시경제와 기술 산업의 악재가 겹치면서 원화 가치도 압박을 받기 시작했죠.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섰는데 이건 외환 시장 전체를 불안하게 만드는 좋지 않은 신호였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글로벌 파도가 시장을 덮치는 와중에 한국 내부에서는 또 전혀 다른 종류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거시적인 리스크와는 또 다른 한 기업의 운명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돌발 변수가 터져 나온 거죠.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았어요. 자, 1단계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의 초대형 합병이 발표됩니다. 그런데 2단계, 바로 그 타이밍에 업비트에서 540억 원 규모의 해킹 사건이 터집니다. 결국 3단계, 이 스캔들 하나 때문에 초대형 빅딜 전체가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들면서 네이버 주가는 4% 넘게 폭락하고 말았죠. 자, 정말 정신없이 달려온 한 주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복잡한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교훈은 대체 뭘까요?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이제 시장에서는 나쁜 경제 소식이 곧 금리 인하라는 좋은 소식으로 통하게 됐다는 것. 둘째, 엔비디아의 AI 왕국이 구글이라는 아주 강력한 도전자와 처음으로 마주하게 됐다는 점. 셋째,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전쟁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공급망 전체를 뒤흔든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킹 같은 예상치 못한 변수 하나가 모든 계획을 한순간에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번 주는 단 며칠 만에 시장을 움직이던 기본 공식과 판도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그런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엔비디아가 굳건하게 지켜왔던 AI의 왕좌는 이제 정말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게 된 걸까요? 이번 주에 시작된 이 거대한 전쟁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